페이지입니다. 기본 문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 네,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된답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준 성과는 인정하되 윤리적 과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찰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성과를 인정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윤리적인 과학적인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대해서 충분히 고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행복과 부를 누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은 과학기술 지상주의죠. 과학기술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과학기술 지상주의. 우리 수업 시간에는 베이컨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학자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문제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과학기술에 대한 약간은 맹목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글을 주장했던 여기 앞에 이 사람이 이런 과학기술 지상주의에게 뭐라고 간과하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시면 인간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개발해야 해야 된다. 과학기술 지상주의가 이걸 간과할 리가 없죠. 이걸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2번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온 성과와 혜택을 인정해야 된다. 성과 혜택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지 이걸 간과하고 있지는 않겠죠. 3번 과학기술의 바탕을 둔 이상사회의 실현이 현실에서 가능하다를 베이컨 같은 사람이 강조하죠. 그래서 베이컨 선생님이 뉴 아틀란티스라든지 신기관 이런 책을 통해서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상사회가 현실에서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4번 인류에게 미치는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렇죠. 이 반성적 성찰이 앞에 나왔던 윤리적 어떤 고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설명한 사람이 강조해야 될 내용이고 베이컨은 무조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과학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죠. 과학기술의 비인간적이며 비윤리적인 측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인정할 건 인정을 하되 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고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5번이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 인터뷰에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전문가 입장을 보시면 오늘날 과학기술은 생체정보, 의료정보, 이동 등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은 과학기술과 그 과학기술이 지닌 사람들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빅브라더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현대사회의 대중들은 근대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이 설계한 판옵티콘 말씀드렸습니다. 죄수와 같은 처지로 전락할 수 있는 위협에 처해 있다. 이 정보 기술을 이게 독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전문가이시네요. 기자의 의견을 보시니까 그렇다면 대중과학의 기술이라는 파놉티콘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전문가는 개인적인 노력도 있어야 되고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어야 된다. 우리 개인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 윤리적인 측면 이렇게 접근을 해도 괜찮겠죠? 그런 내용을 기억에다가 말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보시면 대중의 정보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을 창설해야 된다. 지금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빅브라더와 같은 판옵티콘과 같은 그런 기관이 나타나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게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기지 않도록 감시해야 되겠죠. 니은 권력 정보 독점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독점 방지를 위해서 독점하는 기관을 만들면 안 되고 독점 방지를 위해서 법적 감시 체계를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귿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라. 정보에 대한 검열을 하는 사람은 결국 정보를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검열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보를 통제하는 그런 기관이 커진다, 역할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을 개인정보를 외부의 접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외부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침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제도적인 보완책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이렇게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4번이네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과학기술은 자연현상을 이해하여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이용하여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을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래요. 사실의 영역이래요. 우리가 사실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대비되는 측면이 이제 윤리적 영역이나 가치의 판단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요거 사실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객관적인 지식 탐구의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계속 보시면 과학기술의 가치 판단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치가 중립되어야 된다. 가치 중립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을 보시니까요. 과학기술은 연구자의 가치관이나 사회적 가치 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독립적일 수 없다. 중립적이지 않다. 가치 개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가치 개입이 일어난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윤리적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지향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치 개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가치 중립, 을은 가치 개입을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보면 1번 과학기술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죠. 가치 중립적으로 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2번 과학기술에서 활용되는 모든 지식은 주관적인 도덕 판단. 아까 나왔지만 위에 보시면 여기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이지 주관적인 도덕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판단의 영역인 거죠. 둘 다 잘못됐고요. 3번 과학기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아까 위에 독립적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4번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체 행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인류 공동의 행복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 여기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기 위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간 윤리적인 목적을 목표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가불이고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할 때는 어떤 사회적인 요소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객관적인 사실의 영역으로 판단하는 게 일종의 사회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갑도 안 되고 을은 윤리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되니까 을도 사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둘 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고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의 결핍성 속에서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만이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이는 생명체인데 위협을 받는 생명체랍니다. 그러면 그 존재들은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하나의 생명체로 존재하는 것은 그 비로소 대상에 있어서 책임의 전제 조건이 된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책임의 전제 조건이래요. 생명이 있다라는 게. 그렇지만 인간은 생명체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존재이죠. 인간만이 오직 책임을 질 수 있는 특성을 동시에 인간이 자기와 동등한 사람들을 위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인간들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저런 관계에서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의 실제성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중요한 조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곧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유발한다. 당위성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의무다.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는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사상가는 요나스 선생님의 책임윤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렇죠. 인간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가 되는 거다라고 요나스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는 책임의 대상이 된다. 그렇죠.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된다. 우리가 예견해 봐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거나 생명체들의 어떤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시죠. 뭐 예를 들면 공포의 발견술처럼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디귿,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가져올 위험보다 희망에 주목해라 라고 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대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책임윤리를 전개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 요나스입니다. 잘못된 설명이죠. 를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호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나스는 오로지 현 세대의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책임의 주체가 되고 이 현 세대 인간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 현 세대의 다른 존재 현 세대의 다른 인간 거기에다가 미래 세대의 인간 그리고 플러스 모든 지구 전체가 되죠. 근데 이 현세대 인간이 책임의 주체이기는 한데 현세대 인간이 근데 여기 미래세대 인간이나 지구에 살고 있는 존재들은 생명체들은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는 요 현세대 인간만이 책임을 지는 그 의무를 지죠. 그래서 보통 현세대 인간의 일방적인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방적인 의무라고 하는 표현을 요나스 선생님은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부모가 자녀에게 책임을 지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책임과 같다 이런 표현으로도 나오니까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을 선지도 잘못된 선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니은 되시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어느 사상가는 과학기술의 기억과 니은을 구분해서 가치 중립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한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나 니은 중에서 어떤 부분은 가치 중립이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은 가치 중립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에 따르면 기억은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으로 객관적인 가치 중립성의 확보가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기억의 과정은 여기는 가치가 중립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과학기술의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으로 이때는 사회적 필요나 정치적 목적 등이 개입될 수 있다. 요거는 가치가 개입된다라는 뜻이죠. 가치 개입. 요걸 이야기하셨던 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막스 베버 선생님의 정당화 맥락과 연구 대상 설정과 결과 활용하는 맥락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요 앞에가 정당화 맥락, 여기 기억이 정당화 맥락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 뒤에가 이제 주제 선정과 결과 활용의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한 사람의 과학기술자가 과학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가치 개입이 필요할 때가 있고 가치 중립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중립적인 자세로 진리 발견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같이 중립적인 자세,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2번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 맞죠? 보편적인 과학 법칙을 발견하되 관찰 실험이라고 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과정입니다. 3번 니은 어떤 사회적 가치로 개입될 수 없는 과정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는 과정이죠. 여기 특히 사회적 필요나 정치적 목적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들어갔죠. 3번이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번 과학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단체의 목적이 고려될 수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지원하는 단체가 어떤 사회적 필요가 있는 단체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목적이 고려될 수 있는 과정이죠. 5번 기업과 니은에서 과학기술자는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윤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렇죠. 이게 윤리적인 자세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윤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에서의 윤리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과학기술 과정에서의 어떤 정당화 맥락에서 오류나 뭐 지식의 그 실험에서의 어떤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과학기술적인 윤리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기업과 니은이 모두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떤 과학자도 자신의 연구와 실험 결과가 인류 복지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또는 유해할 것인가 측정할 수 없답니다. 결과에 대해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는 실험과 연구의 외적 책임에 대해서 외적 책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책임도 없다 이런 이야기죠. 계속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지식을 발견했어라고 하는 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공표할 책임만 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은 내적 책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내적 책임만 가진다. 연구를 잘 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회에다가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학 탐구의 학문적 성과가 인류 복지에 이용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류의 절멸과 범죄 행위에 악용될 것인지의 문제는 이미 과학의 영역이 아니랍니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적 발견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치인들 같은 사람들이지 과학자들이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결과를 활용하는데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 책임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오펜하이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글은 내적 책임은 있지만 외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긍정적인 대답을 해야 됩니다. 기업,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되는가? 요거는 내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니은 과학자는 연구에 대한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내적 책임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외적 책임은 없는 거니까 맞는 거죠. 디귿 과학자는 정치인들과 달리 사회적인 활용에 대해서 고민할 책임이 없는가? 그쵸. 사회적인 활용, 결과의 활용이니까 외적 책임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가? 내적 책임만 있는가?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리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가 공동체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해서 대비해야 되는가? 요거는 외적 책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외적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정답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외적 책임과 내적 책임은요, 이게 딱 어떤 학자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제시문을 통해서 이게 내적 책임을 강조하느냐, 외적 책임을 강조하느냐, 내적 책임을 강조하지 않으면서 외적 책임을 강조하느냐, 내적 책임도 강조하고 외적 책임도 강조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적용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시문 잘 봐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기술은 기술을 실현시키는 것과 독립해 있는 자립적인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목적에 대한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술은 그 자체로는 뭔가 공허한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일종의 수단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기술이 인간과 전혀 무관하게 광기를 부릴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을 이야기할 때 칼로 표현을 많이 하죠. 칼이 스스로 광기를 부리진 않죠. 이 칼이 광기를 부리려면 인간, 특히 살인자와 같은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광기를 부리지, 인간과 무관하게는 광기를 부릴 수가 없는 일종의 그냥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의식은 그러한 사태란 전체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칼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에.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이제 야스퍼스 선생님이시죠. 야스퍼스. 그래서 과학기술 그 자체는 그냥 수단일 뿐이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즉,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아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학자이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개발된, 그렇죠, 수단이다, 도구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좋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니은 기술은 그 자체로 선악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가치 중립이니까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거지 선악을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다. 디귿 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는 분입니다. 리을 기술을 사실 영역에 속하는 것, 사실 영역. 요게 이제 우리가 윤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치의 영역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의 영역, 참 거짓만 판단하는 그런 영역으로 보아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을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 보시면 다음은 과학기술자의 책임에 관한 구분이다. 그러면 뭐 내적 책임, 외적 책임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를 보실게요. 과학기술자가 연구 과정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부당한 저자 표시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책임. 그러면 요거는 연구 과정에서의 책임이니까 내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물이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미래에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미래에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예방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니까 연구 자체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답안을 보시죠. 과학기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기억, 가는 내적 책임, 나는 외적 책임을 가리킨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고요. 니은, 가는 과학기술자가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연구 윤리를 실천하는 책임을 의미하죠. 그렇죠. 아까 위에 연구 윤리를 지키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디귿, 나는 과학기술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는 책임 맞죠. 이를 위해서 리을 가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 윤리에 따라 연구 윤리, 연구의 참 거짓 아까 말씀드렸죠.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미음, 나에 따르면 과학기술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연구라면 어떤 경우에도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는 지금 의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외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한 어떤 결과, 부정적인 영향, 미래에 대해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이런 것들을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지 의도로 시작한 것으로 무조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중단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예측이 된다면 중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미음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입니다. 갑의 입장에 비해서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을 기업 미음 중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면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 행위의 결과이며 인간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또 수단 얘기가 나오네요. 기술은 스스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선과 악을 초월해 있는 것이다. 선과 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기술이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기술 그 자체는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중립적이다. 아까 우리 살펴보았었던 야스퍼스와 같은
사상가 입장으로 과학기술 그 자체는 과학기술은 중립적인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을을 보시면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해서 그것에 매몰되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다. 기술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할 때랍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고찰하는 게 최악이라는 건 기술을 중립적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가치 개입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이 경우 만약에 이걸 중립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의 본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라서 요거는 하이데거 선생님이 되겠죠. 하이데거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 선생님은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를 강조하시는 거니까 을의 상대적인 입장은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보시면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성찰, 요거 가치 개입이죠. 필요한 정도니까 요게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Y 기술은 인간의 목적 달성이면 도구일 뿐이다 라고 보는 건 값도 강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을의 입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아니죠. Z측을 보시면 기술 그 자체가 인간을 종속화할 위험, 그쵸?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우리는 무방비로 내맡기는 거니까 좀 고민을 해라 이런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지녔다라고 강조한다면 야스퍼스 선생님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니까요. 하이데거 선생님이 좀 더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이 높아야 되고 Z축이 높아야 되고 Y축은 낮아야 되죠.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늘어나면 여기 디귿이 정답이 되겠죠.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을 보시면 갑을이 서로 제기할 비판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랍니다. 그러면 요거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진리를 발견할 책임만을 지닌다. 진리를 잘 발견할 책임만을 지닌다라고 했으니까 내적 책임만 강조하네요. 내적 책임만. 여기를 제가 이렇게 쓰니까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쓸게요. 내적 책임만. 자, 계속 봅니다. 과학기술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를 활용하는 외적 책임은 과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예컨대 원자폭탄 같은 발명품 제조는 과학자의 순수한 학문적인 행위로 보아야 되며 원자폭탄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것을 이용하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통 이용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펜하이머와 같은 사람들이 여기 내적 책임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을을 보시면 과학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면서 학문적 지식을 추구해야 하며 결과물의 사회적 영향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과학자는 자기 연구의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 이미 과학자는 사회적 결과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연구 결과물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을 검토하는 책임도 있어야 된다. 외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보니까 연구 윤리를 또 준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적 책임도 강조를 둘 다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면 예컨대 원자폭탄 발명자는 그것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의 연구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이젠베르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갑은 내적 책임만 있으면 된다. 을은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같이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비판할 내용을 찾아보죠. 1번 갑이 을에게 과학자 연구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평가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윤리적인 평가를 할 때 내적 책임은 질 수 있어야 되니까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갑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표현이고요. 2번 과학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과학자가 아니라 활용한 사람이 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갑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너는 그걸 간과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을은 과학자가 활용하는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의리 가백에 과학자는 연구 결과 활용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의리하지 않죠. 외적 책임까지 강조하니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4번 의리 가백에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진실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죠. 그런데 문제는 갑도 연구 과정에서의 진실성과 객관성이라는 내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번 의리 가백에 과학자의 책임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것에만 있음을 이라는 표현을 의리하지 않죠. 요 내적 책임 플러스 외적 책임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갑이 간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윤리는 행위의 질서를 위해 또 행위할 수 있는 권력의 규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새로운 종류의 행위 능력은 윤리의 새로운 규칙을 요구한대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답니다. 새로운 종류의 윤리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거짓말의 동기와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압력이 인간의 새로운 기술 능력의 존재와 더불어 기술적 행위 능력에서 발생을 하는데 기술 능력의 존재는 윤리에서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행위는 행위 권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전통 윤리의 개념 밖에 내몰려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통제하는 어떤 전통 윤리만으로는 어려워서 그런 전통 윤리 밖에 있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켰으므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마지막 문장 보죠. 이제 우리는 미래 인류의 실존에 대한 책임 문제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미래 세대를 어떻게 존재하게 할 거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책임 윤리 사상가죠. 한스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요나스 문제를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현 세대는 미래 세대의 존재를 보장해야 될 책임을 지는가. 아까 우리 기본 문제에서 살펴보았지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그리고 지구 전체 환경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겠죠. 2번 인간은 기술의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하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통 윤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맨 처음에 생활과 윤리 배울 때 응용윤리 이야기하면서 응용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윤리 영역이 있어야 된다를 이야기하시는 분이 요나스다 이렇게 배우셨죠. 3번 현대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져야 될 책임의 범주도 확대된다. 그렇죠. 확대돼야 되겠죠. 원래는 인간들이 인간들한테만 책임을 졌는데 이렇게 전체까지 확대가 되니까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 인류 존속에 대한 책임은 조건적 의무가 아니라 무조건적 의무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글에는 좀 잘 안 나와 있지만 요나스 선생님은 생태학적 정원 명령이라고 해서 인류의 존속은 정원 명령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칸트의 의무론을 계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5번 책임윤리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호혜적 관계. 아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만 현 세대가 미래 세대를 향해서 일방적인 책임을 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칼럼 기억에 들어갈 내용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근대 어느 사상가는 기술은 인간이 자연 생산물과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자연에 대한 지식의 증가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의 어떤 삶을 잘 좋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자연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고문하고 괴롭힐수록 그 비밀을 토해낸다. 이 문장 좀 우리가 잘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문장이잖아요. 자연을 자꾸 괴롭혀서 우리한테 좋은 것들을 토해내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 근대 사상가는 자연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 자연관을 가지고 계신 그런 사상가이시고요. 대표적인 사상가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사상가는 바로 베이컨 선생님이시죠. 베이컨.
프란시스 베이컨 선생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상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실제로 현대 우리는 과학을 이용하여 자연을 이용하고 삶을 편리하게 도모하고 있다. 이 베이컨 선생님이 그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주장을 하셨잖아요. 과학기술 지상주의를 주장을 하셨어요. 계속 봅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자연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다른 생명체는 물론이고 후손들의 삶까지 위협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낙관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경오염과 같은 자연 문제도 생각해라. 이런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과 같이 해라. 그러면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그런 결과만 고려하지 말고 부정적인 결과, 즉 뭐 환경,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을 보시면요. 과학기술은 인간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인간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인 베이컨의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연, 뭐 생명체, 다른 생명체 이런 후손 이런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면 안 되겠죠. 니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야 된다.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높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위협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라는 거니까 지배력을 높인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귿 인간과 자연의 다른 생명체가 공존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그렇죠. 여기 다른 생명체 후손들까지 주목한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리을 과학기술이 미래 세대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그렇죠. 미래 세대가 후손들이니까요. 후손들한테 위협이 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번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갑을 보시면요. 우리의 목적은 자연과학 대상인 사물의 숨겨진 원인과 작용을 탐구하는 데 있다. 과학기술을 엄청 강조했네요. 과학을 통해서 인간에게 유리하게 뭔가 혜택을 얻기 위해서 숨겨진 걸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지식과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에 맞게, 인간의 어떤 쓰임에 맞게 자연이나 이런 사물을 실험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다.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냈고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되니까 과학기술이 발전되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과학지상주의, 과학낙관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걸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은 앞에서 이야기하신 베이컨 선생님이십니다. 의를 보시면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한다. 원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잘한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희망보다는 공포로부터 논의를 해라. 원하지 않는 것을 논의를 해라.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 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서 대한 징조를 통해 우리는 윤리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윤리적인 원리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희망보다는 부정적인 공포를 논의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하죠.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의무를 도출해야 된다. 새로운 어떤 의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니까요.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현스 요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비교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이게 베이컨 선생님이시고 요나스 선생님입니다. 자, 1번부터 보죠. 과학기술의 연구 범위와 대상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베이컨 선생님과 요나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베이컨 선생님은 맞죠. 많이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요나스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하게 되다 보면 인간의 그 어떤 생존에 위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을 그런 내용이죠. 특히 요나스 선생님은 아까 위에서도 살펴보셨지만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
에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윤리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범위를 확장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B 보겠습니다. 2번. 과학기술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은 잘못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컨 선생님은 인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잘못이 아닌 거죠. 잘못이 아닙니다. 3번. 과학기술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부작용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컨은 취해야 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미래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인 책임은 약화되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죠. 아까 원래는 현 세대가 현 세대만 책임을 지면 됐는데 현 세대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지구 전체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약화되는 게 아니라 강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과학기술이 인류의 존속을 위협한다면 그것이 생태학적 정업 영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요나스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윤리를 도출해야 된다라는 게 요나스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스 선생님이 작년까지는 조금 그 덜 어렵게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 전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엄청나게 어렵게 많이 출제가 되어 오다가 작년에는 또 이렇게 살짝 요나스가 모의고사 그러니까 평가원 문제에서나 수능 문제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출제가 되었었는데 지금 수특에서 요나스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좀 잘 봐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런 요나스 나오는 문제 좀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개념적으로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을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 사실 판단 영역과 가치 판단 영역 나오는데 이걸 구분은 할 수 있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실에는 이미 우리의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과학의 대상은 사실이다. 과학의 대상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자의 사실 판단은 그의 가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학자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시 가치 판단에 의존하여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자신의 활동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에 대해서 가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사실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인 어떤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가치 판단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1번.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물의 진위 이거는 사실이냐 거짓이냐예요. 사실, 거짓. 그러면 요거는 사실 판단이죠. 그래서 여기에만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아니죠. 과학자는 규범적 평가, 규범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리적 평가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윤리 규범뿐만 아니라 실험 규범, 실험 윤리도 포함이 되는 거고 이런 모든 평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되겠죠. 일단은 뭐 그 가치 중립적인 어떤 실험 내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평가도 중요하고 사실 판단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치 판단도 중요하니까요. 3번 과학자의 과학적 사실 판단 과정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은 불가피한가? 그렇죠. 지금 가치 사실 판단이 그냥 단순한 사실 판단이 아니라 과학자라는 인간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글이 이야기한 사상가의 표현이죠.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과학자 연구활동은 현실적으로 가치와 분리되는 사실의 영향에 속하는가 사실과 가치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잘못됐고요. 5번 과학자 연구 과정과 결과는 모두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되는가 지금 사실 판단의 영역이 가치 중립적이지만 모두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면 사실 판단만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상가는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니까 모두 가치 중립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보실게요.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입니다. 과학 기술자는 연구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정직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되었는지, 의도적 눈속임이나 자기 기만의 문제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내지 않았는지, 저자 표시를 적절하게 했는지 살펴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연구 과정에서의 어떤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내적 책임 이외에 과학기술자가 져야 될 책임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보시면 과학기술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공공성에 반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발언하고 조언해야 된다. 사회에 관련돼서도 뭔가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과학기술자는 연구에 대한 내적 책임을 지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연구가 인간의 존엄성 구현과 삶을 실현하는 성찰하는 외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적 책임과 외적 책임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을입니다. 그럼 이 공통점은 내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될 것 같고요. 갑의 입장은 내적 책임만을 져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을은 내적 책임도 지고 외적 책임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A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갑, 을을 구분해서 보죠. 기억입니다. 과학기술자는 연구 과정입니다. 정직성과 신중성의 내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갑도 져야 되고 을도 져야 되는 거니까 B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니은 과학기술자는 자신의 연구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경고해야 된대요. 이 말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외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안 되고 을만 되는 C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귿 과학기술자는 과학적 사실의 진위를 또 나오네요. 사실의 진위면 이거는 사실 판단의 영역이고요.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과학의 내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이건 둘 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B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리을 과학기술자는 연구 주제 설정 단계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된다.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건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고 외적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을은 맞고 갑은 틀리죠. 그러면 C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이네요.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사례에서 A에게 적절할 조언으로 골라라. 과학윤리의 원칙이 다음과 같아. 과학자는 데이터 연구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해서는 안 되고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인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진실해야 된다. 과학자는 연구상의 오류를 피해야 된다. 실험적 방법론적 연구 오류는 물론 인간의 실수도 최소화해야 되며 자기 기만과 편견, 이해 갈등을 피해야 되고 과학자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되며 사회적인 이익을 생산하고 노력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의 책임을 대중에게 알릴 의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내적 책임도 강조하고 외적 책임도 강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시네요. 사례를 보시면 어느 기업의 신차 개발에 참여 중인 과학자 A는 주행 실험 과정에서 곧 발표할 신차의 결함을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판매량 감소를 우려한 A의 상사가 그 실험 결과를 은폐할 것을 지시하셨대요.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이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네요. 1번 과학자는 과학적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는 영역만 담당해야 된다. 이 내적 책임만 이런 의미잖아요. 이거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오용에 대해 도덕적인 책임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알릴 의무가 있다니까 얘기해야 되는 거죠. 3번 과학자는 자신이 참여한 연구 성과와 결함을 모두 객관적으로 공포해야 된다. 그렇죠. 둘 다 알려야 되는 거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과학자는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가 아니죠. 다 알려야 되는 거죠. 5번 과학자는 사회적 이익이나 손실 발생과 무관하지 않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요. 정답은 3번. 이런 문제는 이게 딱히 어떤 사상가를 묻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제시문을 보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실 것 같은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다 풀어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어,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개입 논쟁과 중립 논쟁 그리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내적 책임 문제와 외적 책임 문제 마지막으로 요나스의 책임 윤리 요 부분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스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약간 좀 우리가 내용만 그 제시문을 잘 보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보시면서 선생님이 어떤 출제 방향을 이야기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